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안녕하시죠? 동국대 향가마녀집 연구실장 김용혜입니다. 경주 석장사에서 발견된 돌에는 임신서기석이라는 아주 어려운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일본인 교수가 논문에다가 임신서기석이라고 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임신년의 맹서를 기록한 돌,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돌의 최초 발견자 최남주는 이 돌을 화랑서기석 이렇게 말합니다. 화랑의 맹서를 기록한 돌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뜻도 정확하고 어감도 좋고 우리의 화랑이 전면에 부각되는 이름입니다. 저는 화랑서기석이라고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서기석은 2004년 보물 제1411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모두 74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사진이 서기석입니다. 잘 살펴보시죠. 한 면을 글로 꽉 채워 놓았습니다. 한 곳에 빈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넓은 곳은 넓은 곳대로, 좁은 곳은 좁은 곳대로 글씨 크기와 줄 사이의 공간이 고려되어 새겨져 있습니다. 놀라운 균형미입니다. 공간 배치입니다. 글자의 고졸미 또한 일품입니다. 명필과 석공의 기량이 합해져서 만들어진 멋진 예술품입니다. 돌을 보십시오. 그냥 아무 것이나 주워와서 그냥 새겨놓은 것이 아닙니다. 완성된 후에 모양과 색감까지도 고려해서 애써 찾아온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석공이 강에 나가서 직접 자기가 찾았을 것입니다. 아름다움에 찬탄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신라 화랑의 단아했던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 명품입니다. 이러한 예술품에다가 임신서기석이라는 어울리지 않는 이름을 붙여놓았습니다. 거의 행패 수준의 이름입니다. 다른 민족, 일본 민족이라서 이런 막무가내 이름을 남의 민족의 예술품에다 붙여놓았을 것입니다. 관계 당국에 개명해 주기를 권유해 봅니다. 화랑서기석은 현재 국립경주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금관의 금빛보다도 더 아름답고 찬란하게 경주박물관을 빛내주고 있습니다. 신라를 빛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빛내주고 있습니다. 원문입니다. 74글자 원문입니다. 지금부터는 스에마스 교수와 이후 연구자들이 임신서기석, 화랑서기석을 어떻게 풀이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가의 벗 우현민 선생님께서 전화로 전문을 풀이해달라고 부탁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상세하게는 못하겠지만은 다른 영상보다는 비교적 더 꼼꼼하게 한번 풀이해보자 이렇게 마음먹었습니다. 지금까지 연구자들이 풀어놓은 것을 단락별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하면은 지금까지 연구자들은 부정확하게 풀이했다. 이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부정확한지는 설명할 때 조금씩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단락의 풀이를 보겠습니다. 임신년 6월 16일에 두 사람이 나란히 맹세하였기에 기록한다. 하늘 앞에 맹세한다. 지금부터 3년 이후에는 충의 돌을 잡아 지속하여 잘못과 실수가 없기를 맹세한다. 이렇게 풀이해 놓았습니다. 제가 핵심 왜 부정확한지 핵심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단락에서부터 치명적인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맹세를 할 때 지금부터 3년간 충성을 다하겠다 이렇게 맹세해야지, 지금부터 3년간은 가만히 있다가 3년이 지나고 나면은 그 이후부터 충성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합니까? 틀린 풀이가 분명합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만약
이 일이 실패하면 하늘에 큰 화를 받으리라 맹세한다. 만약 나라가 불안해지고 크게 어지러운 세상이 오면은 받아들일 수 있는 행위로 맹세한 것이다. 이렇게 풀이해 놓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풀이가 맞다고 생각되십니까? 맞기는커녕 저는 이해조차도 되지 않습니다. 아마 99% 잘못 풀어 놓았을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행위로 맹세한 것이다. 저는 이해 불가입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또한 따로 앞서 신민년 7월 22일에 크게 맹세하였다. 즉 시, 상서, 예기, 전을 차례로 습득하기를 맹세하되 3년으로서 하였다. 이렇게 풀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뒤에서 5번째 글자 륜이라는 글자를 보시죠. 륜, 차례로라는 뜻으로 불었습니다. 사전에 찾아보면 차례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 되느냐? 먼저 시를 떼고 그 다음에 상서를 떼고 그 다음에 예기를 떼고 전을 떼겠다, 이렇게 차례로 떼겠다,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국어 학교에서 학교 다닐 때 국어 떼고 영어 떼고 수학 떼고 이렇게 차례로 공부하셨나요? 국영수 한꺼번에 공부하지 않으셨나요? 지금까지 연구자들의 풀이는 상식에 배치됩니다. 아주 이상한 풀이입니다. 저는 륜이라는 한자는 차례로 이렇게 풀 게 아니라 일륜, 우리가 일륜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일륜이라는 과목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연구자들은 화랑 서기석 풀이에 있어서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고 비상식적인 내용으로 풀어냈습니다. 그들은 왜 이러한 결과가 나온지 한자 하나하나의 엄밀한 뜻과 문장 속에서의 기능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발견자의 이름과 발견의 경위에 대해서는 날조 의혹이 이미 강력히 제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검토가 없습니다. 우리는 광복 100여 년이 다 되도록 서기석을 아직 정확히 풀어내지 못하고 있었고, 발견자와 발견 경위에 대한 일본인들의 날조 의혹조차도 애써 눈 감고 모른 채 하고 있지 않나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서기석의 글이 향가의 표기법에 따라서 쓰여져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서기석이 향가의 표기법에 따라서 쓰여져 있다, 이 사실을 말씀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일 것입니다. 김영애 TV는 향가로서 우리의 역사를 밝혀내서 민족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TV입니다. 아직 영향력이 약합니다. 구독자 1만을 달성하면 최소한의 영향력을 갖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일본과 한국의 연구자들이 서기석을 아직도 100년이나 달에 감해도 풀어내지 못하고 있을까요? 해독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서기석 이런 4글자를 풀이함에 있어서 글자들이 우리말 어순에 따라 배열되어 있다, 이렇게 보려 했습니다. 우리말 어순에 따라 배열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말 어순이라는 건 뭐냐? 주어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동사, 이 순서대로 한자가 배열되어서 문장이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이런 식의 표기법을 말합니다. 우리말 어순이라는 주장은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 정격 한문으로 쓰여진 글이 아니다, 이 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어순과 정격 한문의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정격 한문은 뭐냐? 바로 중국어 어순을 말합니다. 한자가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 우리말의 어순과는 다르게 배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국인들은 나는 사랑한다 너를 이러한 어순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연구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기석이 꼭 우리말 어순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문 속에 보면은 가용행서지, 가용행서지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얼핏 보면은 정격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라는 글자를 보아주시죠. 뜻이 없고 한문에서의 어조사가 아니냐, 그러니까 정격 한문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말 어순과 정격 한문식 표기 누가 옳을까요? 누가 옳은지 알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측에다가 세밀한 풀이 과정을 제시해보라,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양측 논리를 제3자가 꼼꼼하게 심사해 보면은 누가 옳을 것인지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신 서기석과 동일한 시대에 만들어진 글을 연구자들에게 제시하고 그것을 당신의 방법으로 풀어보라,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풀어내면은 주장자의, 그 연구자의 방법이 진짜고, 만일에 풀지 못한다면은 그 연구자의 방법은 가짜일 것입니다. 영상을 보아주십시오. 연구자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풀었느냐. 만약 나라가 불안해지고 크게 어지러운 세상이 오면은 받아들일 수 있는 행위로 맹세한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만약 나라가 불안해지고 크게 어지러운 세상이 오면은 받아들일 수 있는 행위로 맹세한다.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저는 무슨 뜻을 말하는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냥 이러한 지금까지의 연구자들은 대충 한자의 뜻을 이리저리 나열해 놓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연구자들은 이 구절을 각자의 방법으로 중국어 어순, 한국어 어순 총동원해서 100년 동안 풀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깔끔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네 글자 중에는 이 구절뿐만이 아니라 여러 구절이 우리말 어순법으로 보아도 풀리지를 않고 정격 한문식 풀이로 보아도 풀리지 않는, 즉 이 두 가지 방법 다 동원해서 풀어도 풀리지 않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결국 저에게 왜 못 푸냐,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해독도구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참고로 저 같은 고대 문자 연구가, 고대 문자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고대 글을 풀기 위해서는 수많은 가설을 동원합니다. 먼저 하나의 가설을 동원해서 풀어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풀리지 않아요. 그러면 다른 가설을 또 동원해서 풀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당연한 이치가 우리 지금까지의 서기석 연구자들에게는 이게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풀이가 되지 않는데도 맞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풀이법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느냐, 해독이 되지 않는 이유가 자신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글을 써놓은 신라의 두 젊은이에게 있다, 이렇게 보려야 합니다. 자꾸 그렇게 말하고자 합니다. 한문을 잘 모르는 두 젊은이가 대충 써놓았기 때문에 그 풀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남의 탓을 하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하시는 분들은 연구 대상의 글이 이것은 완벽한 방법으로 써놓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덤벼들어야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완전한 반대 이론이, 반대 논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글은 완벽하게 써놓은 것일 것이다, 이렇게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서기석의 글이 만일에 완벽하다면 이 지금까지의 연구자들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00번 양보해서 연구자들의 이 풀이가 맞다고 해봅시다. 그래도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돌을 만든 목적이 분명하지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젊은이가 만나서
충성을 맹세하고 열심히 공부하자 이렇게 다짐하는 정도가 이 글을 쓴 목적입니다. 연구자들이 풀어낸 결과에 따르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격 한문도 모를 정도로 학문적 수준이 아주 낮은 두 젊은이가 충성을 다하고 공부 열심히 하겠다는 친구지간 두 사람 사이의 다짐을 위해서 강가에서 돌을 주워와서 이러한 글을 새겨 놓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입장입니다. 풀이 결과에 따르면 또 다른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맹세한 두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처음에는 이건 화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꾸 아무리 생각해봐도 화랑이라는 구절이 없는 거예요. 이 내용에는 증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나오느냐, 두 명의 신라시대 화랑의 두 명의 화랑이 아니라 요즘은 신라시대 두 명의 젊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과연 그럴까요? 다시 한번 돌에 새겨진 이런 네 글자를 보아주시죠. 다시 한번 돌에 새겨진 이런 네 글자를 보아주십시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한번 컴컴 보시면서 이 돌을, 제가 그 돌까지 찾아가 볼게요. 이 돌을, 이런 네 글자를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가만히 보세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조그만 30cm짜리 조그만 돌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다가 이런 네 글자를 새겼는데, 아마추어 학생 둘이 새겼는데 한 글자도 이런 네 글자가 중복되거나 잘못 쓴 글자가 없습니다. 틀리게 써놓은 글자가 없습니다. 한 글자도 없어요. 글씨체를 보아주세요. 아주 고졸한 맛이라고 그럽니다. 아주 옛날한데 잘 쓴 것 같은데 못 썼는데 아주 자연스럽다. 그걸 고졸하다고 그럽니다. 고졸한 맛이 풍깁니다. 그리고 글씨체를 보면 아주 달필입니다. 자, 완숙된 글씨체입니다. 절대로 아마추어가 쓴 글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말이 난 김에 제안합니다. 서예 전문가들은 이 글씨체를 아주 되살려야 합니다. 이건 완벽하게 잘 쓴 글씨체입니다. 우리는 광개토 대양비의 글씨에 이어서 화랑 서기석에서 신라 토종의 글씨체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예 전문가들은 반드시 이 글씨체를 하나의 체로서 완성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글씨들은 석공이 자기 마음대로 지 멋대로 새겨놓은 것이 아니라 당시 소문난 명필로부터 이 글을 받아서 정성스럽게 새겼다 보아야 말 것입니다. 아주 석공이 그 어떤 글씨를 딱 받아가지고 정성스럽게 새겼다. 요즘 석수장이 되시는 분들께서 과연 우리가 이걸 글을 써주세요 했을 때 어떤 아무것도 안 보고 이렇게 자기 멋대로 이렇게 딱 떨어지는 글씨를 새길 수 있을까요? 정성스럽게 새겼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조그만 넷돌에다가 이토록 많은 글자를 새기는 일에는 상당한 내공이 필요할 것입니다. 글 공부나 하는 젊은이들이 새겼을 작품이 아닙니다. 아주 숙련된 석공이 새긴 것입니다. 강가에 가서 알맞은 돌을, 색이 예쁜 돌을 주워 오고 그 다음에 명필로부터 글을 받아서 전문 석공이 새겼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신분이 있는 사람들이 이 글에 앞서서 한번 봐보세요. 이 글자 사이에 행간의 간격까지도 고려되어 있습니다. 조금이 예를 들어서 어디 양쪽 좌우를 봐보세요. 남지도 않았습니다. 위아래를 바라보세요. 정확하게 꽉 차게 글씨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공간 감각입니다. 이건 다 석공이 배려해서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꽉 차 있습니다. 석공이 그냥 만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어떤 신분 있는 사람들이 뭔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까지 여러 가지 준비를 거쳐서 정성스럽게 서기석을 제작했다, 만들었다, 반드시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일본 스에마스 교수가 제시한 논문을 아까 제가 풀이한 내용으로 읽었지 않습니까? 그분의 논문과 지금의 풀이한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에마스 교수가 풀이한 내용으로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풀이한 내용이 정확하지가 않았고 발견자도 날조를 해놓은 논문입니다. 스에마스 교수는 만든 이 돌을 만든 목적도 몰랐고 맹세한 두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 화랑인지 아닌지 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해방 후 우리나라 연구자들 역시 이 풀이의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발견자 날조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그 사실을 파헤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지금까지 해놓은 게 뭐냐? 사실상 아무것도 우리는 지금까지 모르고 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해독 도구로 풀어낸 결과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이렇게 부정확했다면은 혹시 향가 제작법이라는 도구를 들이대면은 어떨까요? 그래서 저는 이 화랑 서기석에다가 향가 제작법으로 한번 이 화랑 서기석을 향가 제작법으로 풀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임신 서기석, 화랑 서기석에 가진 문제점들이 해소되고 놀라운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